허리케인 데스크. 먹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하루 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경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의 방역의 주체입니다. K방역 성과를 이끌었던 방역 당국과 시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신데렐라족을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이제 특정 위험시설의 집단 감염을 넘어서 일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모임 자체를 열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생활 방역이라고 당부하는데요. 그럼에도 소규모 단위의 직장 내 회식이나 개별 모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신데렐라족. 네, 4시 5시부터 회식 자리를 갔다가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된 밤 9시 땡 치면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는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방역 지침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 모텔, 파티룸, 사무실, 집 등에서 송년 모임도 유행입니다. 심지어 지인들과의 모임뿐만 아니라 아예 SNS를 통해서 방에서 같이 술 마실 사람을 구하는 즉석 만남 모임도 등장했는데요. 이른바 방술할 사람 구해요 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한 겁니까? 밤 9시에 음식점이 문을 닫는다고 그 전까진 마음껏 회식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산타 할아버지도 자가격리로 1월 9일에나 오신다는데 우리 올 연말에는 제발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움직이지 맙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집 앞을 점령한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면서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 씨와 이웃이 돼서 불안감 속에 지내야 하는 주민은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어 이중고를 겪는 상태인데요. 경찰은 조 씨가 출소한 이후에 200명이 넘는 유튜버가 안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유튜버 관련 소란, 소음, 불편 신고만 70여 건에 이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 씨 출소 당일 주거지 일대에서만 주거 침입 미수,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8명을 입건하게 됐습니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행태에 지역 주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유튜버와 BJ들은 여전히 조두순 집 앞 현장 중계, 조두순 XX 한다 등의 제목을 내걸고 현장에서 24시간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진심은 없고 누군가의 상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있네요. 평소에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이런 관심 좀 보여주지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술자리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6명이 마주 앉은 자리, 일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는데요. 정작 할머니는 왜 이 자리에 없는지, 또 코로나19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술자리를 갖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이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잘 지켰고 식사도 밤 9시 전에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주야장천 얘기하는 게 이런 모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주고 밥 사 먹으면서
왜 욕까지 사서들 먹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00만 공공임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이렇게 공공임대 정책을 비판했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인 유 전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임대주택에 사는 500만 명에 가까운 국민과 100대 1의 경쟁률 속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전 의원도 공공임대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죠. 근데 이제 와서 임대주택에 살면 꿈을 버린 삶이라고.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죄가 없어요. 야당 정치인들의 정부 정책 비판은 당연한 책무겠지만 트집 잡기, 말꼬리 잡기는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